이제 세미나 본 세미나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논문. 6시. 논문이 뭐지, 논문. 야, 이 뒤가 있는 거구나. 네, 제목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지하고 정량하고 분류하고 정량하기 위한 머신러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머신러닝에 대한 프로세스가 나오는 논문이고요. 그 결과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개략적인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얼마만큼 잘 디텍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용어도 찾아보고 해도 그렇게 딱 명확하게 이해된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논문은 독일 사람들이 썼는데 사실은 캄보디아에 가서 세 지역에서 DJI 드론으로 찍은 이미지들을 분석하는 논문이에요. 앱스트랙트 보고 앱스트랙트 그림부터 보고 그림 계획을 보고 앱스트랙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피겨 1을 보면 연구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시아누쿠빌 여기는 약간 유명한 지역이죠. 그리고 프놈펜도 잘 아는 지역이고, 한 곳은 CM 리프라고 하는 세 군데에서 찍은 그 영상을 분석한 거고요. B번을 보면 시아누쿠빌에 있는 해변에 몰려온 쓰레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C번에서는 떠다니는 쓰레기, 특히나 트랩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트랩드 with vegetation 이렇게 나오는데, 식생에 이렇게 갇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간에 같이 얽혀있는 쓰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보면 플라스틱 리버 카펫이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펫을 형성하고 있는 프놈펜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지역에 서 있고요.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날짜와 2019년 몇 월? 겨울인가 10월인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머신러닝을 이루고 있는 두 프로그램의 두 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플로우 차트라고 나오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A 플라스틱 Q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PLD CNN이고 하나는 PLQ CNN이라고 합니다. PLD CNN은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물과 식생과 모래와 화면이 너무 작은데 지우고, 여기 이런 건 가장자리 좀 지워서 크게 했어요. 이것도 지워버려. 이것도 지워버리고. 오케이. 이건 더 클. 이건 더 크게. PLD CNN과 PLQ CNN이라고 되어 있는데, CNN은 아까 보시는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또는 합성곡 신경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PLD CNN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100 곱하기 100V 픽셀로 되어 있고, 여기 3이라는 것은 RGB 컬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RGB 컬러라는 것은 블루, 레드, RG, 그린입니다. 여기선 좀 더 픽셀이 50 곱하기 50으로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PLD는 아까 얘기된 대로 물인지 식생인지 모래인지 쓰레기가 많은지 적은지들을 분류해 줍니다. PLQ는 좀 더 상세하게 각각의 쓰레기에 대해서 스페시픽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는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 클래스. 펜, 그다음 종이 상자, 쓰레기 큰 거, 플라스틱 봉지 큰 거, 작은 거, 병, 볼, 플라스틱 볼, 그리고 깡통. 이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14가지고, 나머지는 물, 식생, 모래, 아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은 타일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물은 45개, 리트 1개, 쓰레기 높은 21개, 쓰레기 낮은
쓰레기 많음 21개, 쓰레기 적음 3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쓰레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 경우는 쓰레기가 3개 미만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3.5를 곱하고 여기는 1.5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1 곱하기 3.5 더하기 31 곱하기 1.5를 하면 정확히 120이라는 숫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쓰레기 분류에 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쓰레기가 작은 플라스틱 봉지가 60개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5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정량했다고 개수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 5개가 바로 쓰레기 봉투 큰 것, 쓰레기 봉투 작은 플라스틱 봉투 큰 것, 플라스틱 봉투 작은 것, 플라스틱 병, 그리고 플라스틱 볼, 병, 그리고 여기 폴리스티렌 패키지, 포장재, 그리고 스티로폼 이렇게 5개를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물과 비테이션이죠. 이렇게 이 색깔을 보고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 이 숫자가 많고 적고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여기 적다고 해서 이 숫자가 적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요것을 이해하시면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얘가 분석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아까 본문에도 나오고 아까 그 영어로 말하는 남자가 설명했듯이 2개의 컨볼루션을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컨볼루션 레이어 2D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비디오에 보면은 뭐 풀링 레이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였죠? 풀링 레이어 다음에 하는 거? 그 이전에 무슨 레이어 하나 나왔었는데 그리고 커넥티드 뭐라고 나왔었죠? 그 과정은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설명하면 더 복잡하고 한번 꼭 그 32분짜리 동영상을 보시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갔을 때 제가 본문에 해석을 해놓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왜 드랍아웃을 한다 뭐 이런 영어도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얻게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구조가 이렇게 된다. 이 프로세스는 유튜브 보고 이해하세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미지 수입니다. 그러면 베지테이션 쓰레기 많음이 제일 많았고 이건 타일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지테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못 미치죠. 그리고 쓰레기 적음. 아덜스 같은 경우는 가장 적었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PLQCNN이 나타내는 타일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까만 글씨를 보시면 쓰레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라스틱 봉지 큰 거, 플라스틱 봉지 작은 거, 플라스틱 병, 그리고 폴리스티렌 패키지, 그다음에 폴리스티로폼까지였죠. 그 중에서는 플라스틱 병이 제일 많았고 쓰레기 봉투 큰 것, 작은 것, 그리고 무슨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폴리스티렌 패키지, 그 다음에 이거죠. 플라스틱 봉투 작은 것, 그 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타일수를 적게 차지한 이미지에서 타일수 적게 차지한 것들이 캔, 종이 봉투, 종이 상자, 우유곽 같은 곽도 의미하고 카툰이 우리가 라면 박스 같은 그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적은 것들이 별로 플라스틱 볼, 플라스틱 빵통, 플라스틱 컵 이런 것들은 작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렌지 컬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바 높이가 100이니까 이게 높다 해도 작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도와 검출률과 F1 스코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글로 번역한 문서 뒤에다가 붙여놨고 이것은 리콜이라는 것은 검출을 얼마나 쓰레기가 있는데 잘 해내느냐 말 그대로 검출이라고 의미하시면 되고 그 검출한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프리시전 정확도라는 영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의 합성어로 의미하는 것이 F1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올려놓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프리시전의 경우에 가장 높은 것이 식생이고 그 다음이 물, 그다음에 샌드, 쓰레기 높은 경우에 내가 비교적 높은 숫자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고 낮음에 대해서는 좀 낮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확도가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리콜 같은 경우, 검출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빨간 박스로 하는 것이 본문에 언급했을 때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해서 제가 빨간 박스도 나타내놨습니다. 리콜 경우에도 쓰레기 저금, 아더스 경우를 빼고는 높은 검출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인 F1 스코어를 보더라도 쓰레기 낮음과 다른 그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F1 스코어가 높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값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문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높다라고 표시하면 저희는 잘 검출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다른 걸로 여기서 말한 것들을 다른 걸로 인식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일을 잘못 인식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트루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진짜가 물인데 당연히 물은 물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근데 베지테이션으로 인식할 경우는 5가지고 샌드를 물이라고 인식할 경우는 이렇게 새로 먼저 보시고 왜냐면 여기가 트루 레벨이기 때문에 라벨이기 때문에 물이 물로 인식되고 베지테이션이 물로 인식되고 샌드가 물로 인식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캔하고 이렇게 쭉 요것이 진짜 타일 개수가 1개인데 1개로 인식했다. 그러면 캔으로 인식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우리가 상관관계에서 알까 보듯이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뭐 반짝이는 경우에 아니면 섀도우가 있는 경우에는 잘못 인식할 경우가 이렇게 너와 섞인다, 뭐 믹스업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섞이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없는 것들을 없는 것을 잘 인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박스. 요 박스 4줄, 안에서 4줄하고 세로 4줄을 보시면 거의 숫자가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쓰레기 없으면 쓰레기 없음으로 잘 그냥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머신러닝 프로그램하고 자기들이 여기 A 플라스틱 Q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A 플라스틱 Q 중에서도 PLD와 PL2를 다른 거하고 인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널리 사용되는 다른 논문에서도 제가 본 것들이고 지금 봤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아주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게 포레스트에서 뭐 검출하다가 하느라고 만든 프로그램인가 했더니 구조가 포레스트 구조를 띄기 때문인 것 같아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아주 널리 쓰이는 것이고 그것들이 성능을 보면은 비교했을 때 얘가 PLD-CNN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높았는데 특히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SVM 레디얼보다는 5%가 높았다. 그리고 PL 그 경우에는 정량화하는 데는 얘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여지껏은 보였나 본데 그것보다도 18%나 높았다고 합니다. 자기들 것이 이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요 표는 여기 보면은 이 논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기가 익스텐드했다고 본문에 확장해서 딱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요 곤칼브스 이 사람 논문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에 저희가 이름이 익숙해서 어쨌든 이 사람 논문에 나오는 거 한 줄만 이 논문 똑같은 표가 나오는데 그 한 줄만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확장했다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도 사용한 랜덤 포레스트 프로그램이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자기들의 연구는 정확도나 검출이나 F1 스코어에서 이것을 얼마만큼씩 여기 0.04, 0.03, 0.0 이 수치만큼 잘 디텍트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우수한 정도로 보였지만 비교를 할 때는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찍은 고도가 틀리고 그러면 더 낮게 찍었으니까 당연히 더 사진의 질이 좋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카메라 레졸루션 뭐 이런 얘기도 ISO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좀 카메라 사양이어서 좀 더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양들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할 때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모델도 다른 모델을 사용했다. 근데 같은 회사 제품이니까 이야기 프로가 조금 더 좋았나?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CNN이라는 그 합성곡 신경망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이것이 이미지 분석에는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구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서 A 플라스틱 Q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얻는 높은 이미지를 가지고 훈련시킨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머신러닝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PLCNN이고 하나는 PLQCNN이었다. 얘는 물의 식생, 플라스틱 쓰레기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데 여기서 PLD는 쓰레기 이상은 많고 미만은 적고 이 정도로만 분류를 합니다. 근데 PLQ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종류를 다 분석해냅니다. 그래서 종류라는 것은 본문에서는 클래스라고 나오는데 그건 쓰레기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가 하는 트롤 조사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조사나 클린업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그 해변 쓰레기, 포착 쓰레기나 부유 쓰레기 정량하는데 적용하고 아주 쉽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이것을 응용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돌리기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에 오픈소스가 많이 있고 해서 찾아서 이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키텍처 뭐 이런 말들 다 이해하지 않아도 그들을 통과 탐구를 거쳐서 따라할 수는 있게 돼 있다. 우리가 R 프로그램을 그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그 코드를 잘 이해하고 샘플 코드를 찾아서 이해하듯이 그 샘플 데이터를 써서 하면 되듯이 이것도 다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문제점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R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심지어 뭐 1분만 해도 그림도 그려주고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넣었을 때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클리닝한다,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샘플을 만드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되게 어렵고 사실 가지고 있는 샘플을 가지고 똑같이 거기에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쉬운데 그 전 단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단계를 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쉽다라고 적용하기 쉽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런 사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아주 사악한 문제이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는 강에서 쓰레기가 많이 가고 있다. 뭐 이런 레브레트 논문 이런 것들을 다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화된 진보화된 모니터링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대체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랜덤 클래시파이어는 어딘가 보면 뭐 부분자가 100개나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클래시파이어가 100개나 된다는 얘기는 100개의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해준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만큼 많이 쓰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SVM 아까 본문에 나왔죠. 종류도 레디얼 세 가지가 되던데 본문에 나온 것은 이 세 가지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A 플러스 Q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해내고 종류도 카운팅하는 것까지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보면은 항공 촬영은
DJI 볼 팬텀 프로를 사용을 해서 2019년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푸놈펜과 시아누크빌, 그다음에 시엠 리프라는 지역에 가서 부유 쓰레기, 그다음에 식생에 갇혀있는 쓰레기, 표착 쓰레기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떠 있는 쓰레기는 심지어는 쓰레기 카펫을 형성할 만큼 아까 사진에 엄청 많은 쓰레기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레졸루션은 이렇게 되고 ISO 밸류가 컴퓨터에 대한 얘기로서 ISO 밸류가 이 정도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는 6m에서 찍었다. 그리고 이 6m를 선택했을 때는 3m 60m까지 사전 비행을 통해서 이 고도를 선택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2.5cm 크기의 쓰레기를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2.5cm 쓰레기도 볼 수 있는 높이를 선택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S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에는 길이 측정 단위 비주얼 미터 스케일이 제공이 돼서 그것을 쓰레기 크기를 보정하는데 보정안을 보완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코드렛 방향구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색깔? 색깔이 있잖아요. 여기. 저는 이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방향 우리도 가 돼 있나 했는데 그거를 이런 걸 안 먹어도 잘 농간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이거 실제로? 실제로 설치해놓고 찍은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RGB 색깔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 그것이 픽셀이 100개 100개의 PLD 같은 경우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3픽셀 타일이었고 PLQ 같은 경우는 50 곱하기 50 곱하기 3이었다. 그러니까 얘를 더 이 이미지를 받아서 얘로 세분화했어. 그래서 이 아까 네모 보시면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나뉘는데 똑같은 사진이라도 이럴 경우에는 이 한 개가 100 곱하기 100 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얘를 만들면 4개로 쪼개지겠죠. 100 곱하기 100이 50 곱하기 50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보셨겠지만 얘는 표 나왔나요? 6등급으로 나뉘죠. 그리고 얘는 18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 쓰레기는 14개였고 하나는 물, 식생, 물에 다 들어있으면 이렇게 됐더라. 품목을 그래서 이 PLB는 몇 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PLQ는 18개 카테고리로 있고 거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쓰레기는 5가지로 테스트가 됐다. 개수한 거는 5가지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CNN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이 유튜브가 제가 드린 것 말고도 길고 짧고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그 재밌는 것도 있어요. 간단한 6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 있고 스탠포드에서 올린 거는 시리즈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짧은 거 땡기는 거. 그리고 이것도 제가 올린데 배치 사이즈는 뭐고 그 다음에 드랍아웃 시키는 것은 왜 드랍아웃을 시키는지 제가 한 2번 읽어서 이제는 기억을 잘 못해요. 드랍아웃이 여기 나오죠? 드랍아웃 시키는 얘기가. 드랍아웃이 여기 나오는데 그리고 배치 뭐 이런 단어들이 배치를 학습시킬 때 한 번 학습시키면 사진 수 들으셨죠? 다시 크게 검색하시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 번으로 학습시키는데 사진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것을 다 학습 데이터셋을 돌리는 데이터셋을 다 돌리는 건 한 에포크라고 하고 그 에포크는 배치로 돼 있고 그 배치란 말 뒤에 또 유닛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유닛은 뭐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그래서 아키텍처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들을 드롭아웃 시키는 것은 다 하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과적합인가 그러면 그것을 뭔가를 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 용어가 더 어려워. 한글 번역본 뒤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붙여놨어요. 좀 참조를 하세요. 제가 여기서 다 지금 찾아도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번역본 뒤에다 붙여놓고 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번역본 뒤에다 올린 그 문서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프리시전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피팅도 너무나 과적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랍아웃 산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나중에 아시는 분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에포크당 시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한 물건에 대해서 물체에 대해서 학습시키는데 1000번 학습시킨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 앱보다 시간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7분 30분. 소리는 이번에 에포크를 돌리는데 한 에포크당 우리가 45초가 45초. 걸렸고, 이 경우에는 한 에포크당 D에 대해서는 이만큼 나고, PLP에 대해서는 여기 에포크당 PLD에 대해서 210초가 나왔고, PLQ에 대해서는 45초가 나왔으니 이 경우가 좀 더 짧게 나온 게 의아한 거긴 하죠. 그리고 PLQ ACN에 대해서는 코스트 센시티브. 코스트 센서티브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이것은 뭐냐면 코스트 센서티브하다는 얘기는 뒤에 제가 번역문을 붙여놨는데, 잘못 감지했을 경우에 페널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스트 센서티브 한다는 건 잘못 감지했으니까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 그게 바로 코스트라고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가중치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가중지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가중지수란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 게, 그 가중지수를 높일수록 뭐가 떨어진다고 나오죠? 정확도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지수를 결국은 0으로 했다. 0으로 했다는 말은 1로 된다는 얘기가 가중치를 전혀 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냥 지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주지 않을 가중치를 설명, 결국 안 줬다. 뭐. 네, 안 줬는데 주려고 했던 건 언더레프레젠티드 된 클래스가 유실되는 걸 그걸 막기 위해 막으려고 해봤는데 차라리 그게 더 트레이닝을 이렇게 했기 향상시키거라. 때문에. 네. 그래서 0으로 했다. 지수를 0으로 했다는 건 1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 데이터 머신러닝에서 오버피팅이란 말도 있지만 오버샘플링이란 말도 나오는데,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이런 경우도 여기서 본문에 보면 데이터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시면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고, 간단히 설명을 하면 플라스틱은 90개이고 다른 쓰레기는 10개인데 90개만 잘 감지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럼 감지하기 위해서 오버 샘플링을 하거나 언더 샘플링을 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논문 나중에 거기 뒤에 제가 한번 부산 부경대에서 쓴 학회 논문 한번 보여드릴 거기 보면, 거기서는 나는 언더 샘플했다, 오버 샘플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 찾아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로 멋진 내용을 연습시키는 사람은 그런 용어를 알아야 오버 샘플링, 그러니까 너 오버 샘플 할래? 언더 샘플링으로 할래? 이런 말이 나오나 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 데이터 플라스틱 병만 엄청 많다, 플라스틱 부자만 엄청 많다, 그런 걸 알고 이런 경우는 언더 샘플링 해야 되겠다, 오버 샘플링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오버 피팅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는 거, 이 논문을 볼 때는 그럴 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보정이 고도에 따라서 보정을 해줬는데, 보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추정 해상도, 위에는 진짜 true 해상도라고 이해를 했고, 왜냐면 여기 true geospatial resolution, 여기는 estimated geospatial resolution이라고 되어 있고, 0.002m/픽셀일 때 픽셀이 나타내는 크기가 0.002m, 그러니까 0.2cm를 나타내주는 픽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이 본문에서는 0.01제곱미터라는 픽셀 하나가 실제로 나타내는 크기가 0.01제곱미터라고 나와요. 그래서 플라스틱 병에 타일 2개로 넘어간다. 본문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픽셀 하나가 실제로 표현해 줄 때는 실제 상황, 그라운드에서 10 곱하기 10cm를 나타내 준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야 10 곱하기 10cm여야 0.01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머신러닝 실제로 하실 분들이 이 보정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 이 과정을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보정을 하는구나.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아까 여기 개수 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건 BCNN의 경우에 높고 낮은만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PCNN의 것은 개수를 센다. 이렇게 된다고. 픽셀 크기가 얼마만큼의 넓이를 커버하는지, 여기는 실제로는 플라스틱 물병이기 때문에 0.02가 아니라 0.2cm, 그러니까 20cm를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0이 하나만 없어져야 된다. 왜냐면 플라스틱 물병이 2cm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했더니, PLDCN에서는 2892개 타일로 되어 있고, 쓰레기 많으면 분리된 것은 1905개의 타일이나 되더라. 그리고 다른 타겟들은 357개의 타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PLKCN에는 6026개의 타일로 되어 있었고, 플라스틱 병이 제일 많아서 878개였다. 그 뒤로 있는 건 플라스틱, 봉투, 스티로폼, 그 다음에 폴리스티렌 포장재였다. 그래서 400개가 넘는, 적어도 400개가 넘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타일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생대나 모래나 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상 이미지가 이런 데서 얻어지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물도 있고 뭐 비치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만드는 동안은 이렇게 다양한 쓰레기가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는 모양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한데 그걸 다 고려해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픽셀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하나의 픽셀에다가 하나의 플라스틱 아이템을, PLQ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픽셀에다가 하나의 아이템을 일치시켜서 타일의 개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 계산 방법이 아까 저기 뭐 0.0이냐 0.01이냐 했던 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굉장히 픽셀 자체가 작잖아요. 네. 작아서 그런 게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논문들은 픽셀이 커서 하나의 픽셀에 플라스틱 병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정량화할 거냐, 이게 문제였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고도도 낮춰서 세밀하게 사진을 높은 해상도로 찍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자기들이 이게 디텍팅이 된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꼭 해상도 문제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학습을 여러 가지 컬러나 네. 쉐입에 대해서도 잘 시켰다. 잘 시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언더 리프레젠티드 클래스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별로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그렇진 않다. 자기들이 잘 디텍트를 했지만,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많이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많이 학습을 시켜야 쓰레기 개수가 별로 없는 것들. 그리고 쓰레기 종류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쓰레기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그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제가 시간도 그렇고 이미 40분을 했고 이 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PLD와 PLQ가 성능이 높다, 제일 높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것만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이고 여기에서 뭐 오버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했더니 얼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숫자들이 뭐 0.77이 높아 낮아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게 자기들 높다고 하니까 아, 이게 굉장히 높은 정확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있었네 이게 에큐리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를 영업했다는 게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한 점이 뭐냐면 여기 이 부분 이해하지 못한 거 뒤에 있는 거고 플라스틱 병에 대해서 편향되는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플라스틱 병이 아까 제일 많았잖아요. 사이즈가 878개나 되는 이미지 있었고 그것이 과적합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과적합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학습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버피팅 찾아보니까 과도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그 아닌 것도 플라스틱 병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이해한 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아니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슈즈나 뭐 섬유가 아니라 섬유 플라스틱 볼이나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서 제트가 잘 안 되더라. 그리고 닮은 것들 형태가 닮은 것들은 잘 제트가 알고리즘에서 잘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로 섞였다는 얘기는 분리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이, 그다음에 폴루션 타입이니까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있는 것들과 쓰레기가 없는 것들은 잘 섞이지 않았다. 없는 것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은 섞인다. 위에서 언급하면은. 그래서 잘 분류해내지 못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비교는 그때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느 만큼 다른 프로그램보다 얼마만큼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별로 중요한 것들은 없고요.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길게 제가 보내드린 후기나 텔레그램에 보내드린데 프레시전과 리콜 F1 스코어에 대해서 한국말로 되는 그 사이트 좀 찾아 보이는 게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읽어보시면 프리시전과 액큐러시는 뭐 정밀도, 정확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우리 이해할 때는 그냥 얘는 검출했느냐, 얘는 검출한 게 얼마나 잘 됐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F1 스코어를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연구들보다는 쓰레기 수도 많았고 정확도도 검출도 높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얘기는 있고 이거는 사양이 이렇게 틀리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가 있고 정책 결정자나 이해 당사자들은 좋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미흡한 게 여기에 Concurrent Field Survey가 드론 조사와 함께 수행이 됐다고 했어요. 이게 여기가 데이터가 나와야 사실은 정확도, 검출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이 논문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과정은 저희가 fully understand 못해서 그렇지 이 정도면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은 잘 쓴 것 같아요. 이 논문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이 부분은 많이 아쉽더라고요.
진짜 현장 조사 하는 것들을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현장 조사를 얼마큼 했느냐? 1m 곱하기 1m 했다고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이 결과와 병행해서 비교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커버리지가 다르다고 나오잖아요. 1m, 2m에서 이게 대표적이지 못한 거예요. 1m, 2m 샘플을 가지고 거기에서 뭐 플라스틱 병이 90%라고 해서 다른 전체적인 조사가 그랬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어쨌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인데 이 점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렇군요. 교수님이 그 적어주신 내용을 읽어보면은 쓸만한 이거는 지금 화면이 안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현장 사진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전문가가 보면서 식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제곱미터 여기에서 가정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거 비교해서 성능이 어떻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이런 이미지에서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나오는데 반짝반짝하는 물질을 사진 찍었을 때 이게 반짝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늘, 네, 그늘 이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림자. 네, 그림자 문제는 이것들이 플라스틱 봉투 큰 거, 플라스틱 봉투 작은 거, 그리고 플라스틱 기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병에 대해서 편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림자 부분의 밝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 PLQCNN이라는 것이 폴리스티렌 포장재나 스티로폼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 경우는 왜냐면은 이것들이 이 편향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하얀 아이템에 대해서 이 편향을 일으킨다, 뭐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런 편향을 없애기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반짝이는 물체나 그림자하고 반짝이. 반짝이는 물질에 대한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디얼 뷰잉 앵글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이 앵글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제가 나디얼 뷰잉 앵글이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쓰인 논문만 나오고 있는 단어를 설명하는 걸 제가 못 찾았어요. 바닥 그 각도 카메라 수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말 아닌가요? 여기서는 거의 나디어 뷰잉 앵글이 제로라는 말이 수직인 것 같은데 꼭 수직으로 했을 때 글리터나 섀도우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최적화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그냥 그런 방법으로 얘기하고요. 수직인 거 맞는지 쪽쪽 보신지 나디얼이 왜냐면 본문에 수직이라고 짐작을 한 건 영도라고 했거든요. 영도가 되려면 수직은 영도잖아요. 그래서 영도라고 짐작을 한 거고. 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각도를 잘 조정해서 찍어라. 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이미지에 방법. 대해서 감마 코렉션이라든지 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필터를 해라. 이렇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드론 카메라가 더 발달을 하면서 필터할 수 있는 성능을 집어넣을 것 같은 예상이 드는 거죠. 네. 왜냐면 이런 기술들은 너무나 하드웨어 기술이 점점 발달을 시간이 많이 가. 네.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얘기 드린 거고 결론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잘 디텍트를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현장 조사나 아니면 뭐 클린업 정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드론 조사라는 게 이동면에서 얘기하고 저희가 이해하기도 현장 조사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런 거죠. 이것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제가 이해하기는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고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까지 할 수 있다.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차이를 둘 때는 이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엄청난 차이를 둘 때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괜히 재촉해가지고 마지막 그 컨클루전 바로 위에 아주 중요한 얘기 사실은 나왔는데 조금 올라오세요. 사장님 읽으세요. 저. 아 그러니까 이니까. 여기 이제 RGB 여기 이제 RGB를 했는데 RGB뿐만 아니고 이제 멀티 스펙트럴 이미지 테크놀로지 적용 개발해야 된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 게 요 이제 요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요한 사전 연구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 데이터 가지고 어디지 칠레였나 거기에 시사이로가 그 머신러닝 한 거 우리가 세미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큐나 에달 2018이에요. 거기가 이제 저 스펙트럴 이미지 가지고 뭐 근접해선인지 지금 그거 가지고 스틸폼이 많이 덮여있는 해변을 해서 양을 이제 디텍트해내는 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거기는 인프라를 또 이거요. 네네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GB뿐만 아니고 저런 다른 스펙트럼에 대한 것도 정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기 인트로덕션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드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들도 활용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네. 교수님이나 박태진 선생님 전체 뮤트 풀고 혹시 그러면 되나? 아. 예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세요. 네, 들리십니까? 네. 네. 일단 저희 논문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런 항공사진 촬영이나 아니면 인공위성 사진 촬영이나 뭐 기타 뭐 드론 활용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사실 저 알고리즘이 새로운 게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식별하는 절차를 그냥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핵심은 아까 제가 잠깐 남겼지만 쓸만한 사진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수천 장 가지고 이제 저런 걸 한 건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일부 사람들하고 이제 정보를 좀 수집해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보수를 위해 가지고 드론으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를 거의 다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시켜서 어디를 먼저 보수할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도로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요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20만 장의 도로 사진이 들어갔고, 그 20만 장의 도로 사진을 용역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거의 죄송합니다만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좀 굉장히 많이 식별을 해줘가지고 성능을 올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과제를 발주한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저 알고리즘은 저는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참고는 저건 할 수는 있으나 역시 중요한 거는 저런 쓸만한 이미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결국에는 그런 이제 현장 조사가 실제로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암만 인공위성이나 드론이나 이런 게 촬영을 한다 손 치더라도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분류돼 있는가 하는 거를 기초 메타데이터로 제공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그런 기사 활동이나 기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태준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주시고 처음 들어보셨는데 너무 어려운 영어를 갖고 말씀을 저도 얘기 들으면서 어쨌든 CNN이나 그런 것들은 오픈 소스로 이미 많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활용하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를 학습시키는 걸 과연 얼마나 시간을 갖고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이 논문에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뭐 그때 얘기했던 기사단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같이 잘 접목해서 좀 잘 교육시켜서 한번 좀 잘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이제 넘을 수 없는 산이 아니라는 걸 인식했다고 알게 됐고 중요한 거예요. 곽혜진 선생님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게 제일 큰 수학인 거지. 아니 이게 아까 과적한 얘기 자꾸 나오는 게 제가 너무 자세하게 안 읽었는데 이거 보면은 이거 CIFAR10 데이터셋 이게 그 CNN 모델 만들 때 잘 만들어진 데이터 세트가 있어요. 사진이 몇만 장이 되는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뒤에 이거를 지금 알고리즘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기존의 데이터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당연히 만든 알고리즘은 잘 적용이 들어가죠. 되겠는데 과적합이라는 얘기가 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학습이 되게 잘 됐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애큐러시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학습하기 좋은 이미지들만 넣어서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과적합 셋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저희도 지금 데이터 세트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걸로 학습을 시켜야 나중에 매치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데이터가 그게 제일 별로 힘들어요. 없어요 지금. 그리고 학습을 시킬 만한 사진을 서버에서 찾아서 많아야 한 200몇 개밖에 못 뽑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충분히 시킬 만한 사진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검정부자나 우리가 지금 디텍팅 하려고 하는 플라스틱 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적합한 사진도 결국에는 바이오 로봇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버에 있는 사진들로 학습을 시킬 만한 건 데이터 셋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진짜 자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데이터 사진이 그 사진에서도 쓸만한 걸 뽑으려고 했는데 학습할 만한 예쁘고 잘 된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찍었더라면 이게 목적에 부합한 사진 제공할 수가 있는데 내지는 현장 사진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그 사진 쓸만한 사진을 골라내는 것도 인공지능한테 시켜야 되는 일들. 아니요, 그건 바이오 로봇이 해야 그거는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